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너도 퇴직했으니까 정리할 때가 됐어. 왜 하필 나의 퇴임식 날에 이유가 뭔데?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해? 우리 결혼한 지 35년이면 이제 각자 살 때 됐지. 민철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너도 퇴직금 받으면 혼자 살만하잖아. 우리 서로 편하게 살자. 민철의 말에서 수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퇴직금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정년퇴임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간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62세 이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문살에 32년간 한 남자와 살아온 수연 씨. 이제 막 퇴직한 중년 여성이 갑작스럽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 과연 수연 씨는 이 황당한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항상 행복 가득 하나로 보내세요. 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핀 벚꽃이 한 송이씩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이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30살에 시작해서 60이 넘은 지금까지 32년이라는 세월이 오늘로 끝나는 거였죠. 수연 선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옆자리 후배 미니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을 정리했어요. 낡은 다이어리 볼펜 몇 자로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잘못 던 자신과 남편 강민철 그리고 어린 딸 지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웃음이 집에서 사라진 게 말이에요. 수연은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민철과 둘이서만 지내야 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과장님, 퇴입 준비 다 됐어요.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진심 어린 박수가 이어졌죠.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아도 수연의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회사에서만큼은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왔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냥 공기 같은 존재가 되겠지? 퇴임식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10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맞이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어김없이 민철이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의 옆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민철은 2년 전에 이미 정년퇴직을 했어요. 대기업 부장 출신답게 퇴직금도 2억이나 받았었죠. 그에 비해 수연의 퇴직금은 7천만 원 정도. 그래도 32년 근속의 결실이었어요. 왔어? 그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응? 퇴임식 끝났어. 수연은 꽃다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가 어우러진 꽃다발이 집안을 조금은 화사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집에서 편히 쉬겠네. 민철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아쉬움도 위로도 없는 그냥 빈말이었어요. 수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피곤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이 남자와의 대화가 이렇게 메발라 버린 게. 그때 민철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할 말 있어. 수연은 물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하면서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죠. 뭔데 수연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철은 잠시 말을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연은 들고 있던 물자를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너도 퇴직했으니까 정리할 때가 됐어. 민철의 말에서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왜 하필 나의 퇴임 날에 이유가 뭔데?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해?
우리 결혼한 지 35년이면 이제 각자 살 때 됐지. 민철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너도 퇴직금 받으면 혼자 살만하잖아. 우리 서로 편하게 살자. 민철의 말에서 수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퇴직금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이는 이미 자기 가정이 있잖아. 우리가 헤어져도 상관없어. 민철의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수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어? 그냥 신기해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민철은 당황한 듯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울거나 화를 낼 줄 알았나 봐요. 나도 사실 그런 생각해 봤거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수연의 대답에 민철이 놀란 별정을 지었어요. 뭐 이혼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제깍제깍 들려왔어요. 수연은 일어나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가? 짐 싸려고 지금? 그럼 언제?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 수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평온했어요. 침실 문을 닫고 나서야 수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기분이었죠.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짐을 싹쳐서 수연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조였던 옷을 벗는 기분이었어요. 서랍을 정리하던 중 민철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민철이 자주 들여다보던 물건이었죠. 전에는 컴퓨터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말이에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민철의 생일이었어요. 뻔하다 싶었지만 정말 그거였죠. 화면이 켜지자 카카오톡 메시지 창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민철 씨, 오늘도 그 여자랑 같이 있죠? 빨리 도장 찍게 해요. 우리도 새 출발해야죠.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자 더 많은 대화 내용이 나타났어요. 퇴직금 나오면 우리 제주도 함께 내려가요. 그 여자 없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철이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식당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수연은 그 여자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본 적이 있는 간호사였어요. 진료비 계산하면서 친절하게 웃어주던 그 여자.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구나. 수연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서랍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대화 내용, 사진, 그리고 계좌 두 채 내역까지 모든 걸 저장했어요. 인철이 그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는지도 한눈에 보였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나 내일 연금센터 좀 다녀올 거야. 수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연금 수급 신청 서류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신청서에 수연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는 거였죠. 이 사람 내 연금까지 노리고 있었구나. 수연은 USB를 뽑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어요. 여보세요? 이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짐은 절반만 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리는 완전히 끝났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민철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연금 상담 받으러 간다고 했었어요. 수연도 어제 저장한 자료들을 가지고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친근하게 맞이해줬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불륜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연은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대화 내용, 사진, 계좌 두 채 내역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놀란 표정을 지기도 했어요. 남편분이 언제 퇴직하셨나요? 2년 전이요.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 퇴직금이 2억 정도 됐어요. 부인은요? 저는 어제 퇴임했어요. 퇴직금은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변호사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럼 남편분이 왜 급하게 이혼하려는지 알겠네요.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네요. 계획적인 재산 빼돌리기예요. 그렇죠. 부인은 퇴직금 받기 전에 이혼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 2억은 지키면서 부인은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거든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재산이라 이혼 확정 후에 받는 것은 개인 재산이 돼요. 아주 교묘한 계획이네요. 변호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집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공동 명의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수연은 즉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까지 민철 명의라면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텐데.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20년 전 리모델링 할 때 민철이 세금 문제로 잠깐 같이 넣어두자며 선명했던 게 기억났어요. 수연은 임시적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두었던 거였죠. 민철이도 이걸 까먹고 있는 건가? 수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철은 집이 자신 단독명이라고 생각하고 퇴직금과 연금만 독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가다시피 돌아가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니 변호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이거면 완전히 달라져요. 남편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편 퇴직금이요. 부인 퇴직금 7천만 원, 집값이 3억 정도라면 총 5억 7천만 원이에요. 절반씩 나누면 부인이 이어 8,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남편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이어갈 혼자 가지려다가 1억 4천만 원만 받게 됐으니까요. 이거면 충분해요. 재산 분할에서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정당한 몫만 받고 싶어요. 35년 동안 가정을 지킨 대가 말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한명하시네요. 법정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남편분 퇴직금부터 동결시키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민철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통장 몇 개가 펼쳐져 있었어요. 퇴직금 통장이었죠. 다녀왔어? 민철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응? 은행 좀 들렀다 왔어. 수연은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은행이 뭐하러 이혼하려면 절차가 있잖아. 변호사도 만나고 민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벌써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수연은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재산 분할 신청서와 퇴직금 동결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철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퇴직금 동결 신청서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 이동을 제한하는 거래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건 내 돈이야. 민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그의 진짜 본심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 돈이라고요. 당신 퇴직금이요. 제 퇴직금 7천만 원. 합쳐서 이어 7천만 원이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뭐? 내 퇴직금까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35년 동안 뭐 했다고 당신이 일할 수 있게 뒷바라지 않건 저예요.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 등본이었죠. 그리고 이 집 당신 혼자 명의 아니에요. 공동 명의예요. 뭐? 20년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당신이 세금 문제로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까지 합치면 총 5억 7천만 원이에요. 절반씩 나누면 제가 이어 8,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설마? 네, 수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철의 노트북에서 캡처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민철이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연아,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봤거든요. 제 퇴직금 받기 전에 이혼하려던 계획까지 다요. 민철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걸 깨달은 거죠. 수연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 와서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아, 나 잘못했어. 이혼 얘기는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수연아, 당신이 원했던 이혼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다만 제 방식으로요. 수연은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짐 다 싸고 나갈게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소송 중에는 따로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은 멍하니 앉아서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 조정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는 날이었죠. 법원 대기실에서 민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어요.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어쩐지 자신 없어 보였죠. 수연 씨 들어가시죠. 조정실에서 만난 조정위원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사분한 목소리로 양쪽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철 쪽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협의 이혼을 원합니다. 그때 수연의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상대방의 불륜과 재산은 닉시도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더니 민철을 향해 물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6개월 동안 지속된 관계가 일시적인가요? 조정위원은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복잡하네요. 조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선생님, 걱정 마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만에 친구 미영을 만났어요. 대학 동창인 미영은 수연의 사정을 듣고 깜짝 놀랐죠. 정말 민철이가 그런 일을 나도 믿기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어디 살아? 일단 원룸 하나 얻었어. 작지만 내 공간이니까 좋더라. 미영은 수연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넌 왜 이렇게 밝아 보여? 그새 오히려 시원해. 시원해. 뭔가 막혔던 게 뚫린 기분이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작은 서점에 들렀어요.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샀죠. 35년 만에 처음 사는 내 책이네. 원룸에 도착해서 차를 끓이고 책을 펼쳤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마시는 차, 맛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책을 읽다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퇴직금 동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남편분에 대해 더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연락해 보세요. 추가 증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철에 대해 누가 더 알 수 있을까?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민철의 회사 후배였던 정호 씨였어요. 수연 선배님, 저 정호예요. 민철 형 회사 후배. 아, 정호야. 무슨 일이야? 수연은 놀랐습니다. 정호와는 회사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선배님께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데 전화로는 조심스러운 얘기라서요. 카페에서 만난 정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철 형이 퇴직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적대비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서 개인 용도로 썼죠. 제가 격리 업무를 도왔는데 이상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정호는 복사본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예요. 총 금액이 상당해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철이 그런 일까지 했다니 왜 이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선배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민철 형이 너무 심했어요. 정호의 도움으로 수연은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이 자리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것면 승산이 훨씬 높아졌네요. 안편 민철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어느 날 민철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만나자. 무슨 일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수연은 공원에서 민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 정말 잘못 생각했어. 그 여자도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어. 민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일어나세요. 창피해요. 수연아, 다시 시작하자. 나 진짜 바뀔게.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민철 씨 늦었어요. 왜? 우리 35년을 함께 했잖아. 그 35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진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수연은 새로 산 회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방청석에는 딸 지은이도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행동에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펴러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입니다. 하지만 수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불륜 증거, 재산 음닉 시도, 그리고 회사 돈 횡령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죠.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철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수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위자료에서도 수연이 원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이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의 말에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승소했어요. 재산의 60%와 위자료 그리고 집의 소유권까지 3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였죠. 판결문을 받아든 수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수연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어요. 이사 첫날 미영이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혼자 살기 딱이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수연은 세차전에 차를 따라줬습니다. 하얀 도자기 차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 차전 예쁘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것과 똑같은 걸로 샀어. 그때는 한 번도 못 써봤거든. 왜? 민철이가 귀찮다고 했어. 그냥 먹을 컵 쓰자고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네. 차를 마시며 수연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어요. 일단 취업 준비를 하려고 아직 일할 나이잖아. 무슨 일? 편집이나 교정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회사 다닐 때 그런 일 많이 했거든. 좋은 생각이야. 요즘 그런 전문가가 부족하다는데 실제로 수연은 곧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인정받는 느낌이 새로웠어요. 박 선생님, 이 부분 좀 봐주세요. 네, 어디 보자. 문장을 다듬고 오탈자를 잡아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작업할 때와는 전혀 다른 성취감이었어요. 퇴근길에 들른 서점에서 수연은 일기장을 한 권 샀습니다. 오랫동안 써보고 싶었던 일기를 시작하려고요. 첫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새 직장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수연은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디자이너가 바로 대학 동창 준호였거든요. 수연아, 정말 수연이야. 준호 세상에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준호였습니다. 수연이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뭐 해? 수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 일이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준호는 이혼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서로 비슷한 처지네. 그러게 인생 참 모르는 거야.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며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준호가 수연을 좋아했다는 고백도 들었어요. 그때 고백할 걸 그랬나 봐. 왜? 그럼 너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수연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훈이가 있잖아. 후회하지 않아. 준호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민철과는 달리 수연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수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술관 전시회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미술관? 응? 내가 좋아하던 인상파 전시회야.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자와 나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제안은 순수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 그냥 얘 친구로서 함께 가는 거야. 결국 수연은 동의했습니다.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모네의 수련 연작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죠. 예쁘다 그치? 응? 정말 아름다워. 너도 예전에 그림 그렸잖아. 다시 시작해봐. 내가 왜 안 돼? 이제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아. 준호의 말을 수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준호의 권유로 수연은 동네 문화센터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실체와 기초반이었어요. 첫 수업날 하얀 화재 앞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 잡아보는 붓이었죠. 오늘은 간단한 풍경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하늘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연한 파란색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마음도 차분해졌죠. 어머 수연 씨,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림 생각만 났습니다. 작은 이젤을 하나 사서 거실에 놓았어요. 저녁 시간에 차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붓을 움직이다 보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졌어요. 준호가 가끔 수연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와, 실력이 늘었네. 색감이 정말 좋아. 고마워. 내가 권해줘서 시작한 건데, 나는 그냥 제안만 했고, 내가 노력한 거지. 준호는 수연의 그림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 그림들 전시회 한번 해봐. 전시회 아직 실력이 안 돼. 왜 안 돼? 정말 괜찮은데 준호의 격려의 용기를 얻은 수연은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철과 살 때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수연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렸다. 붓을 잡고 있을 때가 가장 나답다. 주말에 딸 지은이가 수연의 새집에 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엄마 마음에도 들어. 지은이는 거실에 놓인 그림들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리시네요. 취미로 시작한 건데 재미있더라. 엄마가 그림 좋아하신다는 거 몰랐어요. 수연은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엄마도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연락 안 해봤어. 가끔 연락 와요? 엄마 소식 물어보면서 수연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남남이니까. 지은이는 수연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그 말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자신의 우울함을 알고 있었다니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그렇게 보였구나.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 보이시니까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새로운 사람 만나셔도 돼요. 뭐 혼자 살기 외로우시잖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세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돌아간 후 수연은 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준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떠올려 보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혼자 있어 보자. 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그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문화센터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수연 씨 개인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개인전이요? 네. 실력도 충분하고 그림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선생님의 제안에 수연은 설렘에서도 두려웠습니다. 준호에게 상의하니 적극 찬성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나도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포스터 디자인은 내가 맡을게. 프로잖아. 준비 기간 한 달. 수연은 지금까지 그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품도 몇 점 더 그렸어요. 전시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오프닝 날 작은 갤러리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료들, 그림반 친구들, 그리고 지은이도 남편과 함께 참석했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은이가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특히 한 점이 인기였는데 창가에서 차를 마시는 여인을 그린 작품이었죠. 이 그림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작가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수연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니. 전시회는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민철이었습니다. 수연은 놀랐지만 담담하게 맞이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지은이한테 들었어?
축하한다. 민철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수연아, 이제 그만 가봐. 사람들이 보고 있어. 민철은 아쉬운 표정으로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 그날 밤 수연은 전시의 성공을 자축하며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한 와인 한 잔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수연의 일상은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출판사 일도 그림도 모든 게 즐거웠어요. 준호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미술관을 가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아, 나 솔직히 말할 게 뭔데. 난 너를 좋아해.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야, 부담 같지만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고마워. 근데 나는 아직 알아.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철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 이제 1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죠. 하지만 준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즐거움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세요? 수연은 준호의 고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마워, 정말요? 그분 괜찮은 분 같던데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지은이의 말에 수연은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알겠어. 며칠 후 수연은 준호에게 답을 했습니다. 준호야, 조금 더 시간을 줘.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물론이지, 기다릴게. 준호의 이에 심깊은 대답에 수연은 고마웠어요. 평온하던 어느 날 수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뭐 무슨 일이야? 심장마비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수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했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에 가보니 민철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창백한 얼굴이 초라해 보였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같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지은이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술도 많이 드시고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미안함도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어요. 이틀 후 민철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수연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지은이 때문에 온 거야. 알아? 그래도 고마워. 민철은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슬쩍 피했어요. 수연아,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너 없으니까 정말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수연은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민철 씨,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수연아, 건강 잘 챙기고 지은이한테 패 끼치지 마세요. 이수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갈게요. 병원을 나서면서 수연은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더 이상 민철에 대한 미련은 없었죠. 민철의 이번 사건 후 수연은 자신의 마음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요.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어. 힘들었겠다. 생각보다 괜찮더라.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어.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응, 그런 것 같아.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준호야, 나 결정했어. 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시작해보자.
준호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수연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건배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준호는 수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한 디자인이었죠. 약속 반지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자는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준호의 세심함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정말 예뻐. 반지를 끼고 보니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연은 일기에 썼어요. 오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준호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 수연의 일상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명은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를 보거나 영화를 보았어요. 준호는 수연의 그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죠. 이 부분 색감을 조금 더 진하게 하면 어떨까? 정말 한번 해볼게. 준호의 조언대로 수정하니 그림이 훨씬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고마워. 정말 좋아졌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의 출판사일 준호의 디자인 작업. 오늘 어떤 언급 봤어? 연애 소설이었는데 참 재미있더라. 어떤 내용? 수연이 줄거리를 말해주면 준호는 재미있어 했어요. 나도 언젠가 책 표지 디자인 해보고 싶어? 기회 되면 추천해 줄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수연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민철과는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대화였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여행? 응? 제주도나 부산 정도로.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여행을 함께 갈 정도로 가까워진 건가 싶었거든요. 아직 이른 것 같지 않아? 그럼 당일치기로 갈까? 강릉이나 춘천 정도로.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결국 두 사람은 춘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이섬에서 산책하고 닭갈비도 먹고 소양강도 구경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다워진 여행해 보네? 나도. 민철이랑은 여행 한 번도 제대로 안 했거든. 앞으로 많이 가자. 응?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연애구나. 수연과 준호의 관계가 1년째 접어들 무려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딸들 소개시켜줄까? 준호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어요. 수연도 지은이에게 준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이제 진지한 관계잖아. 먼저 지은이가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셋이 함께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의 인사에 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는 준호가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엄마 좋은 분 만났었네요. 엄마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요. 일주일 후에는 준호의 딸 소희를 만났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대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수연이 모 이야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네.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하고 정말 예쁘시다고 하고 수연은 부끄러워했어요. 소희야, 내 아버지가 과장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예쁘세요. 두 딸 모두 수연과 준호의 관계를 지지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재혼하세요. 지은아, 진심이에요. 준호 삼촌 좋은 분이고 엄마도 행복해 보이세요. 소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모, 아빠랑 결혼하세요. 두 딸의 지지를 받으니 수연과 준호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정말 결혼 생각해 볼까? 결혼? 응, 나이도 있고 서로 마음도 확실하잖아. 수연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준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니 나쁘지 않았죠.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물론이지. 천천히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준호와 지은이가 겪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 것 같습니다. 며칠 푹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어요. 그 며칠이 수연에게는 길게 느껴졌죠. 혹시 큰 병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수연을 돌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분명 괜찮을 거야. 만약에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분명 괜찮을 거야. 준호의 성심성의껏 돌봄에 수연은 감동했어요.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순 과로예요. 충분히 쉬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어요. 태어나는 날 준호가 말했어요. 수연아, 이번 일로 확신했어. 뭘 나는 평생 너를 지키고 싶어.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준호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이번에는 수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하자. 병원 로비에서 주고받은 프로포즈였지만 그 어떤 로맨틱한 순간보다도 진실했어요. 수연과 준호의 재혼 소식에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홍일견이자. 지은이와 소희는 더없이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모 정말 잘 됐어요.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재혼이니까 조용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자. 그래, 너무 요란 떨지 말고. 하지만 준비 과정은 즐거웠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한 한복을 고르고 결혼 반지도 심플한 걸로 선택했죠. 가장 고민스러운 건 민철에게 알릴지 여부였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겠어? 네, 아빠도 이제 받아들이셔야 해요. 민철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고 했어요. 그래, 수연이가 행복하면 됐다. 어쩐지 체념한 것 같은 목소리였다고 지은이가 전했죠. 결혼식 한 달 전 수연은 마지막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사랑이었어요. 이번 전시회에는 준호와 함께 있는 일상을 그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산책하는 뒷모습,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 등 행복한 그림들이네요.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작가님의 새로운 사랑이 느껴져요. 전시회 마지막 날 준호가 특별한 그림을 선물했어요. 수연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그린 초상화였죠. 와, 언제 그렸어? 몰래 그렸지. 어때? 너무 예뻐. 고마워. 정말로 예쁘게 그려진 초상화였어요. 준호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수연은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게 단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죠. 준호는 진회색 한복을 입고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 식순도 간단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읽고 반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수연이 서약서를 읽었습니다. 준호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준호도 서약서를 읽었어요. 수연님,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반지 교환 후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호란을 가득 채웠어요. 지은이와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습니다. 여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빠 축하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축하해줬어요. 수연의 대학 친구 미영이 축사를 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축하해.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 고마워, 미영아.
준호 씨도 축하해요.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여행이었어요. 제주도 신혼여행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성산 일출공에서 함께 본 일출 한라산 등반 카페 거리, 산책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렇게 여행다운 여행 처음이야. 나도 앞으로 많이 하자. 호텔 방에서 수연은 그림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제주도 풍경을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또 그림 그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남기고 싶어준. 호는 수연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내 아내는 정말 재능이 많아. 아내라고 하니까. 이상해 왜 좋은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원룸과 준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상한 거였어요. 새 집 꾸미기도 즐거웠습니다. 수연의 그림을 걸고 준호의 디자인 작품들도 전시했어요. 우리 집 같은 갤러리 같다. 그치, 예술가 부부니까 함께 요리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어요. 준호가 의외로 요리를 잘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어. 레시피 보고 만든 거야. 남편이 요리 잘하니까 좋네. 남편이라니 아직도 어색해. 하지만 행복한 어색함.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작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출판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괜찮아. 다른 곳을 찾아보자. 하지만 나이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후 수연은 낙담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준호는 수연을 위로하며 제안했어요. 그림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어때?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요즘 온라인으로 그림 판매하는 사람들 많아. 나도 도와줄게. 준호의 제안에 수연은 용기를 냈어요. 온라인 갤러리를 만들고 SNS로 홍보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였지만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와, 주문이 들어왔어. 첫 번째 그림 판매였습니다. 작은 풍경화였지만 수연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축하해. 이제 프로화가네. 점점 주문이 늘어났고 수연은 전업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구나. 내가 뭐라고 했어? 내 재능을 믿어. 이 시련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수연의 그림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기가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었어요.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고 미술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죠. 수연 작가님, 늦은 나이에 시작하신 그림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비결이 뭔가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경험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서 사람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연의 그림을 찾게 되었어요. 준호는 수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내 아내가 유명한 화가 됐네. 당신 덕분이야. 없었으면 지금도 그림만 그리고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재능이지.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민철이 수연의 기사를 보고 연락해왔다는 것이었죠. 지훈이가 전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기사 보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 네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수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말로 모든 게 지난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소희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아빠, 이모, 저 결혼해요. 뭐? 네, 사귀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했어요. 준호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축하한다, 소희야. 수연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축하해. 며칠 후에는 지훈이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희 둘째 가져요. 정말 네. 이번에는 아들일 것 같아요. 수연은 할머니가 될 준비를 했어요.
이미 지훈이의 첫째 소녀가 있었지만 또 다른 손주를 맞는다는 건 늘 기뻤거든요. 할머니가 많이 늘었네. 좋잖아. 우리 집이 더 북적북적해질 거야. 실제로 가족 모임이 찾아졌어요. 소희의 결혼 준비부터 지훈이의 출산 준비까지 수연과 준호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의 어른이 됐네. 그러게 신기해. 소희의 결혼식에서 수연은 축사를 했어요. 소희야,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 수연의 축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같은 연배의 여성들이요. 지훈이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수연은 병원에 달려갔어요. 할머니가 왔어. 작은 손주를 안아보니 마음이 벅찼어요. 건강하게 자라라. 우리 손주야. 결혼 3년 차 수연과 준호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설렘은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를 더 깊은 애정과 이해가 채웠어요. 어느 날 준호가 아팠을 때 수연은 밤새 간병했어요. 고마워, 수연아. 당연한 거지. 우리 부부잖아. 수연이 전시회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준호가 음식을 해주고 마사지도 해줬어요. 어깨 좀 괜찮아? 응, 고마워. 이런 일상적인 돌봄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당연하지. 운명이야. 운명, 대학 때부터 널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 만나게 된 거 보면 운명 아니야? 수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때 만났으면 지금 같지 않았을 거야. 왜? 우리 모두 성숙해져서 만났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잘못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죠. 수연은 60대 중반이 되었어도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림책? 손주들한테 읽어줄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준 호는 적극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 그림이면 분명 좋은 그림책이 나올 거야. 수연은 첫 번째 그림책 작업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죠.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수연 자신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 거였어요. 몇 달간의 작업 끝에 그림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출간하겠습니다. 수연의 첫 그림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중년 여성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제 인생 이야기가 다여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수연은 뿌듯했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수연의 그림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지 1년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철이 재혼한다는 것이었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재혼하신대요. 그래, 누구랑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래요. 착하신 분 같더라고요. 수연은 의외로 마음이 편했어요. 잘 됐네. 아빠도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엄마는 괜찮으세요?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의 이유가 없어진 거죠. 며칠 후 뜻밖에도 민철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만난 민철은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겸손해지고 차분해진 모습이었어요. 재원 축하해. 고마워. 너도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 응. 수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내 그림책 봤어. 정말 잘 썼더라. 고마워.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내가 바뀔 수 있었어.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 그래. 응.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수연은 민철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변화한 것 같았죠. 잘 됐네.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
너도 정말 고마웠어. 수연아, 그날의 만남으로 수연과 민철 사이의 모든 응어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말했어요. 오늘 민철이 만났어. 어땠어? 많이 달라져 있더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더라고. 그래, 다행이네. 응,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그날 밤, 수연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로 진짜 과거와 작별했다.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가자. 며칠 후 수연과 준호는 두 번째 그림책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였죠. 우리 이야기도 그림책으로 만들어 볼까? 좋은 생각이야. 작업하면서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우리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 그래도 결국 함께하게 됐잖아. 정말 다행이야. 새로운 그림책의 첫 페이지에 수연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뛰어넘는다. 어느 날 손녀가 수연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언제 가장 행복해?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해. 왜요? 할머니가 할머니다워서야. 정말 그랬어요. 이제 수연은 완전히 자신다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준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서경이 아름다운 날이었죠. 우리 참 행복하게 살고 있지?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당연하지.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영속을 걸었어요. 그 뒷모습은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수연이 그리고 싶어 했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처럼요. 집에 돌아와서 수연은 새로운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석영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년 퇴임식 그날 민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웃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정말 그랬어요. 그 웃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붓을 놓고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수연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줌을 걸었어요. 나는 지금 가장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번 이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퇴임식 날 받은 이혼 통보에 웃으며 짐을 쌌다는 수연 씨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오랜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처럼 용기를 내어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주변에도 수연 씨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둔 채 살아오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늦은 건 아니에 의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62등, 72등. 언제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수연 씨가 그림을 통해 자신을 찾고 준호 씨와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처럼요. 오늘 수연 씨의 용기와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라며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자신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행복한 일상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